내가 나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결국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검사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결과지는 스텝 1부터 있고 뒷면에 넘겨보면 스텝 5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스텝 6까지 이렇게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겠고요. 자, 퍼즐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봐야 될 것 같고, 스텝 1 먼저 보겠습니다. 스텝 1은 진로 성숙도 프로파일인데, 여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막대의 그래프 보이죠? 거기 그래프가 어디에 멈춰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나는 낮음에 또는 매우 낮음에 보통에 매우 높음에 아마 개인적으로 다를 건데, 자, 여기에서 이건 어떻게 보냐면 진로 성숙 종합 지수가 높음 이상, 즉 60점 이상, 높음 이상이면 어떻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성숙도가 좀 높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낮은 구간에 있으면 아, 성숙도가 나는 좀 상대적으로 현재 낮은 수준이라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보면 되겠고요. 자기가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높은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춰서 본인이 뭔가 흥미에 적합한 진로 탐색을 이렇게 해가면 된다.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거고, 반대로 낮은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우리 성숙도. 되게 다 보통 수준에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나누어서 보면 자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기의 결과 한번 봅시다. 자기애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자기애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대표적인 게 자기 성격. 여러분 뭐 몇 년 전부터 MBTI 열풍이 불던데 MBTI 검사 해봤어요? 무슨 유형이 나는? ENFP? 우리 친구는? ISTJ. 또? ENFP. 우리 친구는? 모르고. ISTP. 오, 그렇구나. 그래서 물론 MBTI 검사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고, 또 내 성격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또 검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를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옆에 1학년도 물어보니까 일기를 초등학교 때만 쓰고 이제 대부분 안 쓰잖아.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자기의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앞에 보는 거 나와 있죠. 내가 좋아하는 롤 모델을 찾아본다 할지,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도. 가치가 뭐죠? 가치?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는데 제일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 안전해야 된다. 일단 다치거나 위험한 일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어떤 거? 내가 하는 일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 관계가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보람을 좀 많이 느껴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본다 할지, 밑에 나의 꿈 변천사, 이건 뭐냐면 내가 유치원 시절 또는 가장 어렸을 때 생각나는 꿈부터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 응? 공무원 되는 거. 우리 친구는. 공무원? 다 공무원이네? 요리사. 요리사. 역사 선생님? 그렇구나.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됐는 것도 중요하지.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는가? 어쩌다 공무원. 부모님. 어쩌다 요리사. 아빠가 요리사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재미가 없어. 잘 하는데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좋아해서?
왜 선생님 여러 선생님인데 역사 선생님? 고학년 때 역사 했는데 재밌었고. 아 그렇구나. 그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 계기가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 대학교 그 전공을 정했거든. 근데 그 선생님 과목이 있잖아. 근데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됐고 그 선생님이 그치 또 그 가르치는 과목이 내가 또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담임 선생이다 보니까 그냥 과목을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 선생님도 꿈이 역사 선생님인데 공통점이 있구나. 아무튼 그런 거. 그렇지? 또 이런 심리검사도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정보탐색. 여러분이 있잖아. 예를 들면 꿈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든 요리사든 역사 선생님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는 이렇게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정보탐색이다. 그래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인데, 여기 보면은 주변에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체험, 박람회 이런 거 또는 요즘에는 꼭 그 가보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유튜브를 할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보았으면 좋을 사이트 3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것은 홈페이지로 되어 있고 4글자예요. 이곳에 가면 오타 있죠. 진로가 아닌 진로 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 생각났어? 어떤 거야? 커리어는 커리어네. 직접 해봤나 봐? 언제 해봤어? 1학년 때. 1학년 때. 거기에 가면 어떤 거 있었어? 해본 거. 성적이 검사도 해보고. 그치. 거기 안에 뭐 직업의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게 커리어넷인데 손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 나라에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적극 활용해 보길 바라고. 이 사이트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성인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비슷해요. 영어로 일이 뭐야? 영어로 워크, 그지? 그 워크와 인터넷을 합쳐서 워크넷. 워크넷. 우리말로 하면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여기도 커리어넷과 비슷한데 여기는 커리어넷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여기는 대학생, 일반 성인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그닥 손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홈페이지로 세 번째, 3글자고, 여기에는 대학 가는데 그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고요. 뭐, 대학 입시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전공,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정보, 전형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자, 우리 한글로 이렇게 알기 쉽게. 우리 친구가 어디 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 너 지금 어디가? 정답은 어디가요? 네? 진짜 어디가요? 사이트 이름이.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걸 많이 활용을 하면 대학 입시 정보에 많이 이용하다는 거고요. 직업에는 여러분 뒷면에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 뒷면에 보면 스텝 5, 스텝 5에 보면 퍼즐이 나와 있죠. 이 퍼즐은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는 못하고 여러분 한번 요령만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여기에 담긴 직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18개 직업이 숨겨져 있고요. 푸는 방법은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직업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자, 계획성을 보겠습니다. 자, 계획성은 한마디로 어떤 거다? 방금 봤던 스텝 6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뒤에 넘겨보면 스텝 6에 보면 지금의 나는 이렇게 있고 나의 최종 목표 이렇게 있죠. 중간중간에 몇 살에 나는 몇 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목표를 몇 개로 쪼개 놓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하기가 달성하기 쉽다고 하잖아요. 너무 큰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로 쪼개고 또 그 큰 목표를 잘게 쪼개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앞에는 뭐 고등학교 진학이랄지 그지 뭐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대학에서 그런 전공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 머릿속으로 얼마나 생각해왔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 계획성 수준 한번 봐봅니다. 계획성 수준. 우리 계획성이 좀 낮은 친구들이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격에 따라도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 MBTI로 보면 약간 우리 여기 유일하게 우리 J 성향 우리 나머지는 한 분은 아직 모르고 세 명은 P 성향인데 계획 세우는 거 어때요, 우리 친구? 편해 아니면 힘들어? 계획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나는 뭐 내일이나 주말에 뭘 해야겠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우리 친구는 어때? 그때 가서 생각해? 약간은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죠.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P형, 인식형은 P형답게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놓고 그때 가서 더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P형들은 일단 해봐야 돼. 하면서 이제 점점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막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J들은 미리 그런 걸 생각을 해놓는다는 그런 차이야. 그렇다고 해서 J가 꼭 그대로 한다 안 한다? J라고 해서 그대로 하진 않아, 그지? 마음속으로 근데 계획이 먼저 필요하고 계획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오늘은 몇 교시까지 있어? 몇 교시? 8교시까지? 세상에. 그러면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오늘은 4교시까지만 하고 자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더 좋아할까? J가 더 좋아할까? P가 더 좋아할까? 둘 다 좋아하지. 근데 J는 어때? 나 지금 갑자기 오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직 생각을 안 해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해주지 이런 마음이 있겠지. 근데 P는 어때?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고. 그래서 약간 계획은 필요하다. 우리 그 기생충 영화에 송강호가 아들한테 한 이야기 있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 다 다르고요. 자, 마지막 결정성은 여러분이 현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나는 뭐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하겠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정했다는 거예요. 정한 수준을 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정했나요? 아직은 많이 안 정한 거고. 그래도 정민이가 그래도 조금 마음속에 아까 뭐 요리사일까? 아니야. 힘들어.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식당을 하는 거야? 아니요, 식당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존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어떻게 보면 집에 장사를 하면 나도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잖아. 그런 것처럼 최근에 그 유퀴즈에 180회 나왔던 데니스 홍 혹시 봤어? 거기 혹시 한번 챙겨봐봐. 거기 보면 우리나라 이름은 홍원서인데 아버님도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공학자거든. 근데 아버지도 탄도탄 개발한 과학자였으니까 되게 보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근데 그래서 두루두루 경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우리 이구동성 우리 2학년은 수가 짝수여서 안 맞아요. 한 친구는 선생님하고 갈까? 정민 선생님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지우하고 상현이 상현이 보고 그다음에 유진이하고 우진이. 오케이. 그렇게 보고 자 조금 앞으로 오고 조금 뒤로 가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잠도 깰 겸. 자 앞에 보는 단어 보고 선생님이 단어를 동시에 이야기하면 서로 두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단어를 외치는 거야. 동시에 외쳐서 두 단어가 일치했다. 그럼 하이파이브. 자, 틀려도 째려보지 마. 자, 준비됐어. 너무 거리가 먼데 약간 더. 자, 안 맞는다고 막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 학교 폭력이야. 자, 짜장 짬뽕. 자,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자, 젓가락 포크. 하나, 둘, 셋. 왜 맞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지금? 자, 고기회. 하나, 둘, 셋. 왜 다행이야?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다행이다. 나는 다행이다는 친구도 처음 본다. 세상에. 자,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사자호랑이. 하나, 둘, 셋. 아니야. 자, 산바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스텝 2에서는 여러분 스텝 2를 한번 볼게요. 스텝 2는 제목이 뭐예요? 나 바라보기. 나를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면 스텝 1에서 나왔던 그 5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낮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점인 것도 있죠.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거는 이제 그 위에 별표 찍혀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별표 찍혀 있는 거. 자전거에 별표 찍혀 있는 거 있죠? 자, 그걸 찾아서 적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진로 성숙도를 적고요. 어떤 건지. 동점의 경우는 별표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걸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적고. 제일 낮은 거 적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유를 적는 건데요. 자, 이유는 이게 왜 내 생각에 낮게 나왔을까? 예를 들면 자기애가 물론 다 비슷한데 그 중에 뭐 자기애가 왜 낮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애는 그런 거 있죠.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 하는 건데 그게 왜 낮지? 또는 결정성. 나는 결정성이 낮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직업에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어렵죠? 생각해서 적으려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가볍게 뭐 자기애가 낮지 않아, 그지? 보통 수준이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더 하고 싶은.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내가 낮게 생각한 거, 낮게 나온 거, 낮다고 생각한 걸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실천 방법. 뭐 하기 매일매일 해볼 수 있는 게 좋겠지. 뭐 자기애 같은 경우는 선생님 늘 추천하는 한 줄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은 것 같고. 결정성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음식점에 가서 어디 가서 짬짜면이 아니라 짜장 또는 짬뽕은 반드시 결정한다 그랬지. 뭐 내일 뭐 할지 미리미리 정해본다 그랬지. 응? 그렇지.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데 정해보는. 그리고 결정하는 건 의외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지? 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도구나 기계 이런 관련 일을 하고 싶은지 자기에 대해서 흥미나 성격, 능력 이런 걸 알면 진로를 정하는 게 좀 더 쉽지. 자, 여러분 너무 힘들면 지금 뭐 1분만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리를 막 싸매고. 정보 탐색이 낮게 나왔지. 왜 낮은 것 같아? 아까 이거 찾아보는 거 귀찮아? 응? 관심 없어? 그런 이유로 쓰면 되는 거지. 찾아보면 귀찮다. 그래서 정보 탐색은 아까 3가지 사이트 중 여러분이 커리어넷만 커리어넷 매일 5분씩 들어가서 뭐 있나 둘러보기. 그건 정보 탐색 되겠지. 커리어넷에 뭐 거기에 있는 직업인 동영상 나와 있는 거 한번 들어보는 거야. 요즘에는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집에 들어가 찾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지금 보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누가 어떤 프로가 5월에 목표 시험 잘 보는데 유지생이 나와서 지금 소총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쪽에서 이렇게 듣는데 예지를 보면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 가보기 이거 포함돼가. 그거 뭐가 망했어. 자, 우리 정민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저요? 이유가 뭐가 낮게 나왔을까? 저는 자기애가 낮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좋은 쪽으로만 믿고 이제 안 좋은 쪽은 믿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듣고 싶은 것만 그냥 뭐 모든 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야. 오, 많이 적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우진이 어떤 게 낮게 나왔어? 직업이로 왜? 직업에 대해서 알지 앞으로는 직업에 대해 관심 좀 가지고 모르는 직업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 훌륭한데 박수. 김우진과 이름이 무슨 김유진. 뭐가 낮게 나왔어요? 결정성이 낮게 나왔고 왜 낮게 나왔을까? 이유는 제가 하고 싶고 바라는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결정하는 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할 거야. 박수. 네. 지우. 저는 자기 이해가 좀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상황 때때마다 살짝씩 제 모습이 다르지 않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매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뭐가 낮게 나왔어요? 저는 정보 탐색이요. 왜? 찾아보는 게 좋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업에 그래, 유퀴즈에 보면 진짜 그 여러 분야에 재밌게 그 인터뷰 재밌게 잘하잖아. 박수. 그럼 한번 유진아, 그 상현이 오늘 유튜브 뭐 무슨 직업 하는지 매일 물어봐봐. 일반학당에서 자, 여러분 한 번씩 해보기 바라고요. 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여기서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C는 뭘까요? C는 치킨일까? 인생은 닭이지, 치킨이지. 뭘까, C가? choice. 그래서 뭐 이런 뭐 멋진 말도 있듯이 인생은 선택 연속인 것처럼 뭐 선택과 결정하는 게 갈등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선택보다 내가 했던 선택을 잘 되게끔 하는 열정이 더 필요한 거고요. 자, 이 단어는 뭘까? 이 단어는 한글이면 두 글자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이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누가 말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이것 호모하마 아닙니다. 희망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휴먼 흥미 정답 박수. 야. 자, 흥미이고요. 자, 흥미는 여러분 그 스텝 3에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코드의 의미가 뭔지 해서 자기 거 이렇게 모양이 좀 그래프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혹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마음에 들어? 네. 갑자기 말 바꾼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흥미는 코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는 6가지 흥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가지 흥미가 다 높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건 낮을 수 있고 어떤 건 보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의 점수를 볼 때는 이렇게 40에서 60점 사이에 있으면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흥미가 나도 좋아하는데 상현이도 좋아하는데 그 정도는 유진이도 좋아한다. 이 정도. 그게 보통 의미고 나는 상대적으로 60 이상이 나온 게 있으면 다른 친구에 비해서 그 부분을 더 좋아한다. 더 하고 싶어 한다. 70 이상 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좋아한다. 급격히 떨어지죠. 반대로 40 미만은 낮은 겁니다. 나는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관심 없어. 30 미만이면 나 그거 여러분 표현으로 개 싫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사람은 그렇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거죠.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제일 많겠지. 선생님이 봤을 때도 우리 친구들 결과가 거의 다 여기 안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넘어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지? 뭐 유진이 같은 경우는 예술형 쪽하고 현장형 쪽. 유진아.
다 높게 나왔네 대부분. 막 다 좋아해? 약간 약간 좀 포기하기 싫어? 좋다. 약간 그런 그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고 우진이는 사회 S하고 R 쪽이 좀 높게 나와, 그지? 네. 그다음에 지우는 R이 높고 E도 높네, 그지? 딱 이런 자 그래서 이렇게 높고 낮은 게 있는 거고 정민이는 뭐 70 넘은 게 2개나 3개나 있나? A, S, E.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그런 거야. 그 정민이가 유진이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에 많이 응답을 했다는 뜻이야. 관심 있다, 좋아한다 이런 것에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 점수가 3개가 매우 높은 이 정도 있는 거야. 근데 셋 중에 근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상현이 같은 경우는 R이 제일 높네, 그렇지? 네. 그죠? 그 다음에 E가 제일 낮고, 그래서 우리 상현이는 이렇게 실제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그런 거 아니면 손으로 뭐 기계 같은 거 다루거나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남을 막 이렇게 시키거나 앞장서고 뭐 이런 건 그닥 앞에 나서 그러면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때 상현아? 자 그러면 코드가 하나 나온 친구도 있고 상현이 같은 코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쪽 음미보다 약 6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 높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그냥 써준 거고 다른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게 제일 높은 거 근소한 차이지만 뒤에 나온 것이 두 번째 의미인 거고 자 우리 코드는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 큰 특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은 그 영어의 리얼리스틱을 번역해서 현장형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검사에 따라서 현실형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되게 사람보다는 사물, 실행하는 것,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I, 탐구형은 investigative 그래서 뭔가 조사, 연구, 탐구 이런 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나 아이디어 제안, 그 다음에 진취형 이쪽은 뭐예요? 뭐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걸 하면서 뭔가 본인이 사람들 관리하고 통솔하고 이렇게 해서 뭐 결과를 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기에도 진취형이 유진이 같은 경우는 진취가 앞에 오네. 사업 좀 해보고 싶어? 자 사회형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흥미로 보면 R하고 I 흥미를 이과형, 자연계형 흥미라고 하고요. E하고 S는 인문 쪽 흥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C하고 A는 뭐냐? A는 영어의 아티스틱, 그래서 창조, 예술, 아이디어, 독특함을 추구하는. 사무형은 자유, 관습에서 관습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흥미간의 관계는 먼데 있는 것끼리는 공통점이 적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 좀 유사성이 많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자, R 보겠습니다. R은 영어로 리얼리스트라고 했죠. 주로 본인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활동적인 일, 이런 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사물이나 기계를 상대로 하는. 우리 있죠? R형, 우진이도 R이 있고, 그 다음에 지우, 그 다음에 상현이, 이렇게. 상현아, 이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야 있어? 좋아. 자, 그러면 R형의 직업 관련된 인물, 이 사람은, 개그맨인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무술, 유단자, 굴착기. 왜 개그맨 이런 자격증을 왜 닦아? 또는 뭐,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엉덩이가 쪄가지고 꼬리뼈가 골절돼서 티타늄을 막,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개그맨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굴까요? 그 사람? 김병만. 김병만은 말로 웃겨, 몸으로 웃겨? 몸으로. 그래서 현장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검사는 안 해봤어. 그렇죠. 자, 어떤 직업? 경찰관. 경찰관도 약간 아이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 박사님 누구일까요? 최근에 유퀴즈에 나왔어, 상현아. 찾아봐봐. 180회 나왔어. 앞에는 영어죠. 데니스, 성만 알아맞죠. 빙고. 데니스, 홍원성. 제일 말도 정말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분 누구일까요? 자, 남자 의사.
이 국주 이국주 비수대 이국종 이국종 유명한 분이지 외과 의사잖아. 자 아이 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탐구형 뭔가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깊이 탐구하는 그래서 주로 학자 교수 연구자들 이 박사님 누구일까요? 영국인 남자이고 블랙홀 이론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어떤 직업? 아이와 관련된 직업. 어렵죠. 이건 어려울 거예요. 앞에가 뒤에가 계리사야. 계리사. 보험 계리사. 보험 상품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 자, 어떤 직업? 이것도 어렵겠다. 문구. 검사원이야. 앞에는 뒤에가 검사원. 앞에는 뭐야? 뭐가 파괴되지 않아. 파괴되지 않아. 이런 직업도 있단다. A. 자, 우리 A 있네, A. 유진이도 A가 있고. 자, 여기는 조금만 독창적인 거.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자기의 색깔이나 아이디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 이 사진의 주인공 뭐 하고 있을까요? 더블링.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죠. 무슨 종목? 야구와 관련된 거야. 야구 시작할 때 누구야? 시구. 시구 참 독특하게 하죠. 신수지의 360회전. 그래서 A는 좀 남달라야 돼. 약간 A형 같고.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날개 없는 선풍기. 여러분 알려진 다이슨 정답. 사람 이름을 따서 굉장히 독창적인. 자, S 친구들이 있네 우리 우진이하고 정민이. 자, S는 사람. 아까 R과 좀 반대쪽에 있어. S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을 돕고 협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성장하고 그런데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 상현이 이쪽 관심 네버 관심 있어? 이런 쪽 분야에 생각을 좀 해야지. 약간 부모님이 사회복지사. 그렇구나.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재밌어. S 쪽. 응? 좋아. 절반 정도. 이분 누구일까요? 이태성. 이태석 씨네. 자, 어떤 직업일까요? 행동조정, 늘어나는 노인 인구, 사회복지사. 예, 정답입니다. 어떤 창의를 의사소통 글을 잘 써야 돼요. 작가? 아닌가? 커리어 광고 무슨 저기 하잖아. 광고 글 멋진 뭐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뭐 이런 거. 카피 라이터. 자, 이 진청 우리 진청네요. 우리 뭔가 좀 나서는 거 좋아해. 자기가 책임을 갖고 뭐 주도하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것들. 약간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몇 시에 끝나요? 20분 시간이 걸리군요. 자, 진청, 야, 이 기업가, 미국인 남자, 여러분도 쓰는 SNS를 만든 마크 저커버 그래 마크 저커버. 얼굴은 안 이 사람은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여러분이 먹는 라면, 오뚜기. 대체로 친척들은 사무형은 약간 그치. 여러분이 아까 직업 중에 공무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약간 사무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이런 생각. 되게 꼼꼼함, 정리정돈, 체계와 질서, 안정 이런 걸 추구하는 관련된 여러분 학교에도 있죠. 영양사. 영양사도 어쩌면 C형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네. 여러분 그 세금 중에 이렇게 딱 그 외국에서 오는 물건에 대한 이런 거에서 세금을 붙이는 걸 무슨 세라고 해요? 관세사. 관세사요. 그리고 디자인, 잡지책, 자, 전자출판, 편집자. 편집하는 일도 C와 관련돼요. 여러분 차를 산다면 우리 현장형은 어떤 차를 좋아할까? 같은 차. 밖으로 이렇게 나가 막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막 그 캠핑 차박 이런 거에 어울리는 차. 캠핑카 나오고요. 아이고 이 카. 주방에 자 S형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좀 많이 태울 수 있는. 그 승합차, 스타렉스 같은. 탐구형은 기능이 많아야 돼. 차에가 막 버튼도 이렇게 막 볼수록 있어요. 총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영화 속에 버튼. 진치형은 차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사람은 약간 고급차. 예술형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 독특형. 홍카, 농차. 자, C형은 그 연비가 좋고 굉장히 그 실용적인 차. 경차. 아, 자, 흥미미용을 프로포즈 한다고 우리 결혼하자 바로 말이 필요 없다. 행동파. 현장형. 타인의 프로포즈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 탐구형. 독특한 방법. 남달라야 돼. 예술형. 자, 남들이 한 만큼 평범하게. 사회성? 아니. 자,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이 자, 사람 동원해. 아, 싫어? 됐어요. 자, 여러분 스텝 4에 자, 흥미유형에 위에 나와 있는 직업 학과에 있으면 적고 없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나 직업 있으면 적어봅니다. 위에 학과 직업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이거는 그냥 AI가 추천해 준 건데 얘기에 흥미 이런 부분이 분명하면 좀 더 관련된 학과나 직업이 있을 수 있죠.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고 아주 너무 아 결정은 진짜 일찍. 결정을 어려우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버릴 것 없으니까. 여러 개 적어주나요? 상관없어. 마케팅이 좋은 게. 마케팅은 우리 뭐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시절 해놨잖아. 그리고 딱 사람들이 미리 딱 세팅을 해놓고 사람 저절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스템. 광고도 일종의 마케팅인 거고. 근데 판매하고 다른 것은 마케팅은 시스템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지. 뭘 사면 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줍니다. 이런 것도 마케팅이지. 오른쪽에는 흥미유형 적고 좋아하는 활동, 더 알아보고 싶은 직업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